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애가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통 얘기를 안 하네. 전화를 걸어도 그냥 똑같아요. 잘 지내요 하고 많은 자식들. 얼굴을 보면 분명 안색이 안 좋은데 물어보면 아무 일 없어요 라는 말만 돌아오죠. 서운하시죠?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을까 싶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은 마음이 놓이실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힘든 얘기를 하지 않는 데는 저마다의 수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들 중 상당수는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30가지 이유를 5개의 큰 갈래로 나눠서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아, 우리 애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수도 있고 혹은 이건 나도 좀 고쳐야겠다 싶은 대목도 있으실 거예요. 편안하게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갈래는요.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두려워서 라는 이유들입니다. 이건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대화의 결과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씩 들어볼까요? 첫째, 비난이 먼저 나올까봐입니다. 자식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말을 꺼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공부 열심히 하랬잖아. 라면 어떨까요? 위로를 받으러 왔던 자식은 그 순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다음번엔 아예 말을 꺼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힘들다는 말 뒤에는 사실 저 좀 안아주세요 라는 뜻이 숨어 있는데 그 대신 빈잔이 돌아오면 그다음부터는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둘째, 거봐, 내가 뭘 했어 라는 그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건 첫 번째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가 즉각적인 비난이라면 이건 예전에 부모 말을 안 들었다가 실패한 경험을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아픈데 그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실패담은커녕 어떤 도전을 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부모님의 걱정이 너무 커지는 게 부담스러워서입니다. 가벼운 고민, 예를 들어 요즘 잠을 좀 설쳐요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인데 부모님이 그날부터 밤잠을 못 이루시고 알아놓으신다면요. 자식은 그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말했나 후회하고 다음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웬만하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넷째,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싫어서입니다. 이건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이유예요. 자식이 힘든 일을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더 감정적으로 흥분하시거나 혹은 눈물부터 보이신다면 어떨까요? 자식은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부모님을 달래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예전 어른들 말씀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자식 세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이 2명이 되는 것 뿐이다 라고요. 내 아픔을 얘기했다가 부모님까지 함께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 위로는커녕 아픔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귀는 쪽을 택하게 되는 거죠. 이건 부모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부모님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나름의 배려에서 나온 마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대화가 결국 훈계로 끝나서입니다. 어떤 얘기를 꺼내든 결론은 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로 마무리되는 잔소리라면 자식은 애초에 대화 자체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공감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여섯째, 내 아픔을 가볍게 여기실까 봐서입니다. 그게 뭐가 힘드냐,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 라는 말,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 고통의 크기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아픔에는 경중을 매길 수 없는 법인데 그 비교가 반복되면 다음부터는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갈래, 부모님의 반응이 두려워서 생기는 6가지 이유였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몇 가지는 좀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이어서 두 번째 갈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부모님이 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실까봐 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유들입니다.
일곱째, 결정을 강요당할까 봐입니다. 자식은 그저 조언을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부모님이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밀어붙이시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대화는 조언이 아니라 지시가 됩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빼앗기는 기분을 느끼고 그래서 처음부터 상해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덟째, 사생활을 존중받지 못해서입니다. 한번 마음을 열고 얘기를 꺼냈다가 친구 관계며 연애며 심지어 소비 습관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신 경험이 있다면요. 자식은 역시 한마디 하면 열마디로 돌아오는구나 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아홉째, 내 삶의 방식을 인정받지 못해서입니다. 이직이나 창업, 결혼처럼 자식이 자기 가치관에 따라 내린 선택을 부모님이 철없는 생각이라고 단정 지어버리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자식은 자신의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계획은 아예 상해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열째, 독립된 성인으로 봐주지 않으셔서입니다. 서른이 넘고 마흔이 넘어도 여전히 고등학생 대하듯 사사건건 통제하려 하신다면요. 자식은 나는 언제까지 애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애초에 통제받을 여지를 주지 않는 것, 즉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열한째, 과거의 실수를 자꾸 들춰내셔서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거 실패했잖아 라며 옛날 얘기를 꺼내신다면요. 자식은 응원을 받으러 왔다가 기가 죽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아예 미리 알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열두째,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셔서입니다.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마음에 하소연했더니 네가 원인 제공을 했겠지라며 오히려 상대방 편을 드신다면요. 자식은 그 순간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모님만큼은 무조건 내 편이길 바랐던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섭과 통제에 대한 두려움, 6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어른 대 어른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갈래는요, 앞에 두 갈래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미안함에서 비롯된 이유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이 뭉클해지실 대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셋째, 효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입니다. 이미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께 자식 걱정이라는 짐을 하나 더 얹어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죠. 다 큰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시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열넷째, 부모님의 노후를 지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얘기, 돈 문제를 꺼냈다가 부모님이 무리해서라도 도와주시려 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축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혼자 버티는 쪽을 택합니다. 열다섯째,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식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잘 해내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오히려 힘든 얘기를 감추게 만드는 겁니다. 열여섯째, 약해지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게 힘들어서입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무력감이나 미안함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그게 더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자책이 앞서는 거죠. 열일곱째,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신 부모님을 알기에 이제 내 몫의 짐은 스스로 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자식의 결심인 셈이죠. 열여덟째,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말해봤자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굳이 서로 얼굴 붉히며 부딪히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나름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해봤자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굳이 서로 얼굴 붉히며 부딪히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 6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침묵이었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갈래는요, 세대 차이와 대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유들입니다.
19째,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서입니다.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설명해도 이해 못 하실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게 되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친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20째, 비밀이 소문나버려서입니다. 부모님께 신신당부하며 이건 비밀이에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다 퍼져버린 경험이 있다면요. 자식은 그때부터 부모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번 깨진 믿음은 회복이 쉽지 않거든요. 21째, 감정을 숨기는 게 더 편해서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눈치를 보며 자라온 자식이라면 진짜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낯섭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패턴인 거예요. 22째, 말투에서 오는 상처 때문입니다. 대화의 내용보다도 부모님의 퉁명스럽거나 날카로운 말투에 먼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좋은 말이어도 말투가 거칠면 자식은 그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23째,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진짜 어른으로서 내 인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보는 훈련을 하는 중인 거예요.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홀로 서보려는 자식 나름의 독립선언인 셈입니다. 24째, 대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부모님은 늘 부모님이 원하실 때만 대화를 요구하시고 자식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는 정작 들어줄 여유가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어긋나면 결국 말할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통의 방식과 성향 차이에서 비롯된 6가지였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간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갈래는요, 비교당하는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이유들입니다. 25째, 다른 집 자식과 비교당할까 봐서입니다. 친척이나 친구의 성공 사례와 내 현재 상황이 비교당하며 깎아내려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건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자식은 이런 비교를 피하기 위해 아예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26째,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늘 기대치가 높으신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역설적으로 실망시킬까봐 더 숨기게 되는 거죠. 27째, 상처받았던 기억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크게 혼나거나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때의 기억이 다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 28째, 부모님의 가치관을 주입하려 하셔서입니다. 자식은 그저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길 바랐는데 부모님은 옛날 방식을 정답처럼 제시하려 하신다면요. 자식은 대화가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 전쟁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29째, 칭찬에 인색하셔서입니다. 큰 성과를 이뤄서 말씀드려도 당연한 거지, 다음엔 더 잘해야지 라는 반응만 돌아온다면요. 자식은 점점 좋은 소식조차 전하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는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30째, 이야기의 본질을 오해하셔서입니다. 자식은 그저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부모님은 자식이 나약해서 징징댄다고 오해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건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유의 마지막 결정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진심이 오해로 돌아오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사람은 결국 입을 닫게 됩니다. 오늘 들으신 30가지 이유 중에 혹시 우리 자식에게 해당될 만한 게 있으셨다면 오늘 저녁에 전화 한 통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떠니 대신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도 돼 하고 먼저 다가가 보시는 겁니다. 대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아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인생 일기장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